나마스카 다다 지바묵다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과연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프라우트적인 관점에서 더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장 직접적으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학교에서의 이제 화상 수업, 전반적인 경제가 이제 비대면 경제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가 확장이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물론 아직은 시작입니다. 아직은 시작이지만은 결국 사람들이 큰 건물에 모이고 큰 사무실에 모이고 도시에 집중돼서 사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에 모여 사는 게 필수적이지 않은 필수 요소가 아닌 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문명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해도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는 정말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지 않아도 이런 문화생활을 다 누릴 수가 있으려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이미 필요한 기술들은 다 개발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모든 게 다 화상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다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것이 직접 실생활에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왜냐면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행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안 됐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예전 같으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바께서도 프라우트 이론을 처음 만들고 인류에게 가르쳐준 바바도 앞으로 인류의 문명은 전원적인 문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 문명이 아니라 전원적인 문명이 될 것이다. 이전에 수많은 여러 문명이 있었지만 그 문명의 가장 큰 특성은 다 도시 문명이에요. 정말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문명화된 역사를 보통 5,00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다 도시화된 문명들이에요. 뭐 최초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황하 문명, 인류 모든 문명을 다 뒤져봐도 다 도시화된 유적들이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그 도시 문명 유적들은 지금에 비해서 정교함이 떨어질 뿐이지 웬만큼 갖출 건 다 갖췄죠.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사우나장, 사람들의 유흥시설, 지금에 필요한 인간이 그냥 당장 들어가 살아도 적응만 하면 크게 불편 없이 살 만한 그런 도시화된 유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수천 년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크게 많이 변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없었어요. 점점 정교화되고 세련되고 복잡해지고 더 즐거움도 있을 때고 더 고통도 유발시키는 그런 문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설마 그럴까 싶은 생각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은 이미 우리가 그 방향으로 뚜렷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재택근무, 재택수업이 변화시킬 전 지구적인 모습은 도시 문명이 아니라 전원적인 문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이제 서울에 회사가 있더라도 부산에서도 이제 근무가 가능하고, 대전, 광주, 대구 모든 곳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근무가 가능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금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일하던 사람들 많이 지금 철수해서 한국에 들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 국제다국적기업에서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철수해서 비자 문제 등 것 때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못 나간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 그냥 일을 해요. 급여도 받고 꽤 많아요. 저도 이렇게 줌으로 외국에 있는 다섯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세상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회의 한번 하려면 우리 다다들도 다 비행기 타고 일정 공간에 모여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줌으로. 그 편리함과 속도에 놀라야죠. 비용은 거의 무료. 옛날에 보통 뭐 1인당 100만 원씩 들으면 뭐 100명만 모여도 1억이 들잖아요. 그런 회의가 지금은 그냥 무료. 그리고 더 자주 할 수 있고. 물론 불편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미 그 대기업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나 통계조사가 이미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이거 될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더 좋더라. 출퇴근 시간 하루에 2-3시간 절약되고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고 아빠는 줌으로 뭐 회의하거나 근무하거나 자료를 그 직원들과 공유하는데 뒤에서 뭐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뭐 이게 회사인지 가정인지 헷갈리는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점유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서 전 인류의 문명이 도시 문명에서 전원 문명으로 넘어가는 정말 그 한 세기에 볼까 말까 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역대급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뭐 교육 수준이 높거나 뭐 큰 조직, 대기업에 있거나 공기업에 있거나 충분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게 적응해 갈 수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을 포함해서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출퇴근을 안 하니까 큰 대기업의 건물 텅 비었는데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식당들은 뭐 좀 난리가 나. 솔직히 뭐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 대기업 직원들이 와 점심시간이면 우르르 나와서 다 소비를 해주고 해야 그 식당이 생태계가 유지되는 건데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1년 동안 방역은 비교적 잘했는데 이거에 대한 적응이 너무 늦어요. 다른 나라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가장 자본주의화된 가장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에 잘 적응했던 미국조차도 전 국민에 대한 그 지원금을 심지어 트럼프조차도 1인당 2,000불 1인당 2,000불이면 대략 230만 원 4인 가족 5인 가족이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죠. 그 정도를 가정마다 줘야 된다. 이게 무슨 옛날 같으면은 정말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 나왔을 얘기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우려하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 좀 늦은 면이 있죠. 물론 한국이 좀 늦게 시작해도 단번에 도약하는 그런 그 저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거 나쁘지 않다,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제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자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선별 지원이 유리한지, 보편적 지원이 유리한지, 국민의 입장부터는 인간이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어느 여론을 타고 좌우하는 게 더 유리한 걸 많이 따지다 보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인 흐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은 기본소득에 대한 전 지구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알게 모르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재난지원금이 뭐 당장 기본소득으로 제도화되기는 어렵지만 아마 다음 대선쯤에 되면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테고, 사실 기본소득은 프라우트 제도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프라우트에 대해서 제가 점점 더 앞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당장 분명히 인류가 영적 도약을 통해서 영성에 기반을 둔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당장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예전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프라우트를 볼 때, 야, 이건 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이상적이다 싶을 정도로의 경제사회 시스템인데, 그걸 상당히 추상적이지도 않아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노골적이고. 아니, 바바가 이렇게 뭐 세속적인 것까지 다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과연 될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둘씩 알게 될 텐데 그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기본소득과 같은 왜냐면 프라우트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생존이라는 건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거죠. 생존을 보장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이전까지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얼마 전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그냥 뭐 사회주의자 빨갱이 이런 소리가 정말 금방 나와죠. 전 세계에 이미 이런 제도를 당연하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공격과 비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한국 네트워크가 있죠. 그 사람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역설적이기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 중에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가장 낮습니다. 한 20% 남짓이죠. 보통 유럽이 보통 적은 나라가 40% 이상,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60% 이상에 어떻게 보면 좀 심하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면 600만 원을 국가에서 그냥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네. 그 대신에 이제 골고루 나눠주니까 더 이득이 되는 면이 있는데 분명히 고소득자는 불만이 많고 그쪽 사람들이 다 선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쪽 사람들 세금을 줄이려고 저도 가서 잠깐 있어 보니까 뭐 하나 하는데도 세금 걱정이에요. 세금 줄이려고.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한도 내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국가는 또 최대한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쓰고 이러려고. 분명히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분명히 그쪽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번에 확 하는 걸 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할 수도 있고 이미 우리나라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뭐 경기도라든가 서울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한 게 세계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는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이런 도 단위, 프로빈스 단위,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정 단위지만 일정 나이, 일정 연령층이라든가 일정 직업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런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그렇게 상당히 격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죠.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기본소득을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만 매달 지불하려고 해도 대략 한 200조 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1년 세금이 500조 원인데 200조 원은 어디서 넣었나? 단순 계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쪽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10% 정도만 더 한다면 유럽과 같은 과도한 40%가 넘는 60% 가까운 조세 부담률 정말 그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 정도까지 부담을 안 줘도 30%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전 국민에게 특히 그중 10%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에 지금 이미 국내 총생산이
대략 숫자로는 한 2천조 원 가량 되죠. 2천조 원. 어마어마한. 한국은 이미 그 상당히 그 강한 나라인 건 분명해요. 사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만 과잉 발전된, 특히 경제 면에서는 과잉 발전된 면이 많습니다. 과잉 경쟁 너무 지나치죠. 이것을 이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결국 이것이 크게 보면 이제 프라우트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프라우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첫걸음이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류의 총생산량을 따져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 총생산이 1년에 2천조 원, 그 중에 10% 정도면은 이것만 모든 이에게 골고루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도 모든 이의 생존이 보장됩니다. 생존이 보장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로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생존의 문제, 생존의 그 공포를 전면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 있나? 다 먹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러는데 그 위협과 공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것은 범죄와도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대부분의 범죄가 분명히 특히 중대한 부분들은 특히 여성의 성매매라든가 전세적으로도 성매매는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빈곤 문제, 생존 문제와 밀접하게 대부분의 7, 80% 이상의 성매매는 거기서 기인합니다. 여성이 생존 문제가 아니면 자유로 몸을 판다는 것은 아주 극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기하선상에 가기 전에 굉장히 그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전면적인 두려움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생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아마 조선시대 GDP 국내 총생산을 다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그때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은 거의 조선의 국내 총생산 GDP를 다 7, 80% 거두어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또 국가가 또 유지가 안 되죠. 왕도 좀 즐겨야지. 귀족들도 좀 즐겨야지. 인간이 이상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미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수천 년간의 문화와 역사가 축적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전체 2천조 원 중에 10분의 1만, 10분의 1로도 모르는 사람이 생겨요. 나머지 8, 90%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어떤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분배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게 서서히 앞으로는 이쪽 부분이 늘어나야 됩니다. 공유되는 부분이 서서히 늘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단 10%만이라도. 왜? 이것은 원래 모든 인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바뀌어야죠. 국가가 혜택을 베푸는 게 아니죠. 그것이 원래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금 똑같이 나누자. 이것은 이제 인류가 이미 실패를 경험을 했죠. 그런 기계적인 그 평등성은 사회주의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프라우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단순한 중간치거나 단순한 통합은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란성 쌍둥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다 물질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이 이 위기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영성에 기반을 둔, 영성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를 인류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걸음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획기적으로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여기 이미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이걸 지금 획기적으로 심지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했던 그 당의 일부 정치인들도 이미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사실 이 기본소득은 원래 자본주의적인 복지제도였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나왔던 그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무슨 진보거나 좌파의 제도가 아니죠. 이미 이런 것은 서서히 많이 상식화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동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면 혹시 좀 지루해 하실까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이 정도 뭐 한 20-30분 정도의 동영상을 꾸준히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게 알려지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제가 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부분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고 보기에 지루하지 않을지 계속 저도 탐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때론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 대화하고 참여하고 소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